주간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휴대폰 앞에 내시고요. 휴대폰 앞에 내시고 그리고 이거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게 기말이 시간 보니까 받으세요. 휴대폰 안 낸 사람 내세요. 2명 안 냈네. 이름 쓰고 시작. 10분이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그치? 10분 동안 여기 해보자. 이름 쓰시고. 어서와. 선생님 휴대폰 내고 주간 테스트 시작했어. 그리고 승민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기말 내신 시간표. 그리고 얘들아, 이번 주 과제 검사하게 자기 책 꺼내 놓으세요. 자기 책 시험 보면서 책만 이렇게 꺼내면 선생님이 볼게요. 수민은 특성을 들었어? 못 받았어? 그러면 수민이 지난주에 수업 못 들었어? 응? 미소를 못 들었어? 그러면 이거를 못 보겠네. 그냥 한번 다른 친구 볼 때 같이 한번 봐봐.
피아노 여기 이런 거 아닐까? 어? 알았어. 여기는 잘해. 이거 실수로 빼먹은 거 같은데. 아, 이해가 안 갔어? 오케이. 여기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니? 아, 선생님은 못했었어요? 알겠어. 어서 와. 이번에 휴대폰 내고 재현은 이거 풀다가 쉬는 시간에 주간 테스트 못한 거 같이 해야 돼. 알겠지? 이거 받고 이 휴대폰 조심하고 휴대폰 그거 촬영 중이니까 휴대폰 조심하고 계세요. 시간 3분 정도 더 드릴게요. 네. 어서 와. 지안이니? 네. 지안이 책 받았지? 지안이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친구들 테스트 보니까 이따 쉬는 시간에 이거 테스트 보세요. 알겠지? 과제 꺼내고.
내가 이거 나 지안이 줬니? 아니죠. 재아랑 지안이는 과제 검사해보자. 재아야 책 꺼내. 문법이 어려웠어? 어려웠던 거야? 못 풀었던 거야? 이제 그만. 그러면 선생님이 화면에 띄워주고 정답을 맞춰도 되는데 지금 지안이랑 재하가 좀 늦게 와가지고 두 친구들은 테스트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답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나눠줄게. 알겠어? 답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나눠줄 테니까 채점해보세요. 소율이는 성적 관여는 안 할 테니까 하시고, 채점 시작. 그리고 점수 계산 너희가 할 수 있지. 거기 번호 있으니까. 제한 있다고 제한이네. 휴대폰 안 낸 친구 계시고요. 지안이는 해보고 있어. 자, 한 친구들은 선생님 주세요. 하나 앞으로 가까워 나오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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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이 그리고 수업 안 듣는데도 나쁘지 않네. 답지? 얘들아, 나머지 친구들은 2주차 일단 꺼내보세요.
그다음 쉬는 시간에 너제 시험 한번 다시 봐. 알겠지? 그건 다 됐나 보자. 지연이는 입장을 내고 쉬는 게 어디 갔지? 성민이 이따 다시 오면 되고 소율이는 처음이다. 네. 다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거 너 거 받으세요. 그리고 원이 3번. 여기서는 우리가 이 지금 전체가 2차 뭐냐 렌더링이 2차잖아. 2차를 통해서 렌더링 2차 화소값 다 맞는 거죠. 근데 위치가 여기서 지금 보면 화면에 있는 동일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이게 바로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화소값이 달라지겠죠. 원근감 그리고 입체감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보면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이 부분이잖아. 알겠어? 이것도 간접적으로 물체의 위치가 되는 거야. 다른 물체에 가려진다. 이 가려진다라는 거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가려지는 거잖아. 그치? 알겠어? 소율이 찬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시윤이, 세연이, 생명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이걸로 그냥 성적을 낼 테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얘들아 만나서 반갑고요. 선생님이 이거 나눠준 거 다 받았죠? 알겠어? 이거 받아가지고 혹시 자기 내신 이거 표 보고 자기 다음 주부터 내신 시간 몇 요일 몇 시인지 나 모르겠다 하는 친구 손 드세요. 다 자기가 다음 주부터 몇 요일 몇 시에 몇 강의실에서 하는지 이해 갔어? 응. 이렇게 뭐냐 확실하지 않은 친구는 시윤이처럼 말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제 시윤아 선생님이 이따가 선생님이 확인해 줄 때 지금 시윤아 이따가 선생님이 너 끝나기 전에 확인 한번 해줄게. 다른 친구들도 혹시 그거 있으면 선생님이 확인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수업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보니까 물론 학생들에 따라서 다 똑같지는 않지만 학생들에 따라서 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기 보니까 우리 과제 중에서 문법 파트를 너희들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문법 파트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고 문법 파트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2주차 진도를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1주차에서 그 문법 파트 문제 있죠? 거기 한번 펴보세요. 숙제 채점은 아니에요. 하고 숙제 채점하고 거기 설명할 거라는 거야. 알겠지? 얘가 말을 안 듣지? 컴퓨터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잠깐만. 왜 이러지 이거? 빨리 좀 나와라. 해봅시다. 채점 먼저 해봅시다. 시작해볼게. 먼저 1주차 우리 독서에서 여기서부터 할 차례예요. 여기 시작. 채점해보세요. 55X씩 XOXOX 그리고 옆에 번호 1번, 5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XXX 그리고 옆에 숫자 9, 2, 1, 10 다음 XO 그리고 4번, 1번, 7 5번 5XOXO 그리고 2, 3, 4에 2, 9, 3 다음 15쪽 1번의 정답 3번이고요. 빠르게 자기가 한번 채점해 보세요.
내릴게요. 2번에 1, 3번에 5. 됐나요? 3번에 5. 그 5번 바꿔주면 안 돼요? 뭐라고? 5번 바꿔, 아니, 3번 바꿔주면 안 돼요? 네. 아. 됐니? 4번에 2. 그 다음에 XO, XXX. 다음 19쪽 1번에 XO 그리고 1에 3번 2번에 XO, XO 그리고 옆에 숫자 보시고요. 다음 3번 문제가 많네요. 7개 5XO, 5XXO 그리고 1번은 없고 4, 9, 9, 3 그리고 6번에 2, 5 그리고 7번에 10 4번에 XO 그리고 2번에 7 21쪽 채점해 보시고요. (22) 쪽에 1번에 5 2번에 5 됐죠? 어. 2번. 됐어요? 왜 이러지? 야 미안 이게 오늘 이상하다. 우선 이렇게 빨리 하자. 시간 없으니까. (23쪽) 크기 작지? 네. 안 보이지? 이게 오늘 왜 이래? 선생님이 최대한 복구해볼게 빨리. 다음 23쪽 3번에 3, 4번에 5 좀 평소보다 빠르게 채점해주세요. 내릴게요. 저 5번 5번 국보지 뭐야 여기야? 4번 됐어요?
문항 내려갑니다. (29쪽) XXO 그리고 번호 순서대로 정확히 맞나 확인해 보세요. 내릴게요. 32쪽 일번 1번에 3, 2번에 2 됐어요? 안 됐으면 말해. 선생님 됐어야 할 때. 3번 6번이 3번에 2 어휘학습 갈게요. 1번에 군중, 2번에 탑재하다, 3번에 병목, 4번에 사냥, 5번에 파괴, 6번에 형제, 7번에 느낌, 8번에 성분 가루, 9번에 앞뒤 이치, 10번에 2, 11번에 3, 12번에 2, 13번에 1, 14번에 4. 우리 문법 5번까지는 수업 때 했고 42쪽에 1번에 3, 2번에 5 내릴게요. 뭐? 됐니? 3번에 5, 4번에 1 5번에 1 내려도 되지? 6번에 3 7번에 5 8번에 1 9번에 3 10번에 1 그래요. 너희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가 문법 10문제가 됐는데 10문제를 다 하면 우리가 24 진도 나가니까 지금 선생님이 과제 검사할 때 보니까 그 문법 파트에서 너희들이 중세국어에서 어려워서 안 푼 친구들이 꽤 있는데 몇 번 문제부터 어려웠어? 몇 번? 태어나 몇 번? 다? 어떡하지? 그럼 빨리 해보자. 여기 지금 보면 얘들아 너희들이 먼저 42쪽부터 그러면 볼까? 오늘 그러면 할 게 많으니까 먼저 1주차에서 너희들이 이해 안 갔던 부분 여기 한번 가볼게요.
시작하시면 나의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관행조사가 의 하나만 있다라는 거 강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하고 나서 살던의 의미상 주어가 나타나는 특이한 구조이다. 이처럼 관행격 조사가 의가 주격 조사처럼 해석되는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보면 나의 살던 고향 하면 이거는 관형격 조사지만 나의라고 해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 살다의 주어가 나처럼 보인다는 거야. 관형격 조사지만 관형격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의구의 주어가 나처럼 보여서 관형격 의가 주격 조사처럼 해석되는 경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인의 가르치던 법은 성인이 의할 때 관형격 조사가 의가 쓰였는데 후행하던 용어인 가르치다 teaching의 주어가 성인으로 해석이 돼서 의미상으로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는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 결합 원칙이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관형격 조사가 평칭의 유정체현일 때는 모음조화에 따라서 이거일 때 그리고 무정체현, 유정체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물을 말하는 거고요. 무정체현은 무생물이나 추상명사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시옷이 쓰일 자리에 의가 쓰였기 때문이라는 거야. 시옷이 쓰일 자리에 의가 쓰였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 성인이라는 거는 영어로 세이트에서 신성한 사람을 우리가 높여 부르는 말로 성인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성인이라는 건 우리가 존칭의 유정체현인데 여기서 지금 존칭의 유정체현으로 해서 원래는 성인 하고 나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시옷 대신에 의를 썼기 때문에 관행격 조사가 주어처럼 보인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중세국어 격조사 결합 원칙의 또 다른 예는 부사격 조사에서도 확인이 된다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에서 뭐 에게 이런 게 많이 쓰이죠. 현대국어에서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시간이나 장소의 부사격 조사가 에서 에게로 많이 쓰이는데 이때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는 서원행 체언의 끝음절을 기준으로 해서 에가 쓰인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끝음절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오요 양성모음이니까 에 얘는 음성모음이니까 에라고 쓰인다는 거야. 단 우리가 수학 같은 데서도 그렇듯이 이렇게 단해서 조건을 주는 경우는 우리가 이거 중요한 단서가 되잖아. 국어 지문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 보면 단 끝음절이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끝날 때는 얘가 쓰였대. 여기 지금 보면 끝음절이 모음이나 여기서는 지금 얘들아 우리가 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희들이 의문의 책에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범위 배우면 알겠지만 우리가 위 같은 경우는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으로 쓰이는데 얘를 단모음으로 보는 근거가 뭐냐면 이 위에서 이가 반모음이 쓰였기 때문에 이거 단모음이라고 해. 위가 단모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 위라는 단모음에 반모음이 이가 쓰였을 때는 우리가 얘가 쓰였다. 그런데 얘가 쓰일 위치에 부사격 조사가 이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예외 같은 경우는 밑줄 쳐야죠. 봄, 나조, 우희 이런 봄, 저녁, 위, 미세 일부 특수 체험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가령 이 글에는 관형격 조사 의에 그리고 그가 결합된 형태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관형격 조사에 기가 결합된 경우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놈이기에 사람이기에 라는 뜻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머님과 혹은 어머님의라고 해석이 되는데 평칭의 유정명사 우리가 이 놈이라는 거는 현대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춰 부르는 말로 쓰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였죠. 그쵸?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평칭에 사람을 나타낼 때는 이그에, 그리고 존칭을 나타낼 때는 이게 쓰인다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문제에서 적용을 할 수 있게 중요하게 밑줄을 쳐놔야 되겠죠. 1번 문제 보시면 윗글의 기역 미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음이나 위에서 반모음 이가 사용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 반모음 이가 사용되는 경우에 예가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죠, 기억에.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2번 니은에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면 여기 밑에 쳐보세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다. 그치? 그럼 니은 보시면 니은에서는 여기 지금 보면 위가 있는데 시간이나 장소의 부사격 조사가 여기서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이것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음성모음일 때는 에가 쓰였단 말이야. 니은 같은 경우에 음성모음이 쓰였어. 그렇기 때문에 음성모음 뒤에는 에, 이의 에가 아니라 어, 이의 에가 쓰인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얘가 쓰일 경우에 여기 지금 보면 의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음 좋아하니까 우휘 하고 나서 예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예외적으로 부사격 조사가 의가 쓰이는 경우가 이게 있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의를 붙여서 우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번 맞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디귿은 현대국어로 전역으로 해석되어서 관용격 조사에 쓰임이 확인된다라고 했는데, 디귿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보면 나조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봐봐. 그런데 이게 쓸 위치에 부사격 조사가 쓰인다 그랬어.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면 부사격 조사의 예를 들어서 가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조흐에서 얘는 부사격 조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면 전역의가 아니라 전역애라고 해석돼야죠. 전역애라고 해석돼야 되고 여기가 부사격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보시면 이글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그 앞에 이가 붙였다라고 한 거 나와 있는 거 맞고, 그리고 미음에서 현대국어에서 존칭체현이 사용되는 거 뭐 성인이라든가 어마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존칭의 유정체현에서는 원래 관용격 조사로 스를 붙이는데 이게 여기 스가 와야 될 자리에 의가 붙어서 이 존칭의 유정체현이 주어처럼 보인다라고 초반부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따라서 정답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고요.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 보시면 A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탐구했다. 여기 있는 이네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왔는데요. 적절한 것이라고 나왔는데, 먼저 1번 A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숲을 하고 나서 이게 붙었어.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신령이 종칭의 유정명사라는 거 맞지? 신령이라는 거는 신성한 영혼을 우리가 뭐 신령님 저에게 소원을 들어주세요 할 때처럼 뭔가 신과 같이 높이는 존재니까 신령이 존칭의 유정명사인 거 맞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숲을 신령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 부분이 틀렸는데 이 부분 왜 틀렸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 왜 틀렸어? 숲을에 스가 결합한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야? 존칭의 유정명사하고 이거의 관련성을 보면 여기 존칭의 유정체안에는 스가 나온다라고 해서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이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의가 쓰인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 논리를 따른다면 여기 스가 쓸 자리에 의라고 고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의라고 안 나오고 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존칭이 유정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스를
의로 바꾸지 않고 예외적으로 스를 그대로 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2번 놈이 유정명사이고 끊음자리 음성모음이므로 이가 결합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놈하고 나서 이게 결합했어.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이 부분이 틀렸죠. 이 부분이 틀렸어요. 우리가 이거 알아도 양성모음일 때는 이게 결합하고 음성모음일 때는 이게 결합합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보면 양성모음이라서 그런 거고 다음 C 같은 경우는 3개의 1을 보사해서 3개의 1을 보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서 3개가 보샤의 의미상 주어이고 시읒은 예외적 결합이고 여기서 보는 것의 주체가 지금 3개인 거는 맞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스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결합이라고 했어. 그럼 이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원래대로 하면 3개 의하고 나서 스가 원래대로 하면 봐봐. 이게 만약에 여기서 3개가 존칭의 유정체언이었다면 여기에 스가 와야 되는데 의로 고쳐야 돼서 여기를 의로 써야 돼. 이 3개가 존칭의 유정체언이라면. 알겠어요? 얘들 알겠니?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3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보면 보샤 같은 경우가 3개가 스가 붙어서 이 스가 의로 바뀐 거는 지금 여기서 맞죠? 여기서는 함정이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거야. 여기 대표처 무정체야. 여기서 지금 보면 보다의 의미상의 주어는 3개가 맞대. 여기서 3개다. 월드 같은 경우는 무정체형 추상명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인데 예외적으로 의를 쓰는 경우는 존칭의 유정체형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무정체형도 우리가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무정체형 뒤에는 우리가 스를 붙이는데 이 스가 의로 쓰여가지고 이게 여기서처럼 관형격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처럼 쓰인다는 거죠. 다음 디귿. 이 사람이 있는 에서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사람이가 있는 애 의미상의 주어이고 맞죠? 있다의 주체가 이 사람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예외적인 결합이라고 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이는 예외적인 결합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합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의나 의를 붙인다라고 했는데 유정체언, 사람의 유정체언일 때는 모음조화일 때 양성모음일 때 요거 음성모음일 때 요건데 사람은 양성모음이니까 양성모음에 쓰는 이게 붙은 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외적인 결합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합이라서 4번 틀렸고요. 5번 같은 경우는 5번 지금 보시면 공자의 기티신이 의미상의 주어이고 의는 예외적인 결합이다라고 했는데 남기시다의 주체가 공자로 이거 자체는 관형격 조사지만 의미상으로 남기다의 의미상의 주어가 공자인 건 맞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결합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자 하면은 양성모음이니까 이거를 써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게 붙은 거니까 5번이 맞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5번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관형격 조사가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거는 영어로 치면 우리 동명사 같은 경우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쓰는 경우 있지 않니? 그래 안 그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쓰잖아. 그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소유격으로 쓸 때 영어에서 소유격에 해당하는 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뭐의에 해당하잖아. 이 영어와의 공통점을 생각하면 이 지문을 이해하기 쉬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소유격, 우리 국어로 뭐뭐의라는 관형격 조사로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대체하는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이 지문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 5번이고요.
3번 가겠습니다. 3번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조사에 대해서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억을 보니 최연일부터 시행되어야 될 조사가 생략되기도 하였고 원래대로 하면 현대국어에서 물 다음에 주격조사가 붙어야 되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략되기도 한다. 맞는 거고 니은에 보니 니은에는 부사격조사 나와가 의미상의 주어로 사용됐고 여기서 지금 보면 식욕 즉 탐욕의 불이 여기서 지금 이 불나와는 이 불보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비교의 의미가 아니라 비교의 의미는 뭐뭐와 과 혹은 뭐뭐보다 영어의 비교급 너희들 비교급 때는 배웠잖아. 중등 1,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여기서 보다는 비교의 의미로 사용된 거 맞으니까 라와가 보다 비교급 때으로 쓰인 거 맞는 거죠. 다음 3번 니은에 보니 관행격 조사로 현대국어와 달리 스가 사용되었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게 관행격 조사죠. 이 스가 지금 여기서 탐욕에 의할 때 의라고 쓰인 거니까 맞는 거고. 다음 4번 디귿 미음을 보니 주격조사가 이 혹은 반모음 이의 형태로 쓰였다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주격조사하고 현대국어에서 가가 중세국어에서는 벼 하고 나서 이가 붙었죠. 소율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가 대신에 주격조사가 이거 쓰인 거 맞고 미음을 지금 보면 배안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지금 뭐 이게 뱀인데 그 다음에 이가 붙었고 알겠어요? 그래서 주격조사로 이 또는 이가 사용된 거 맞는 거고요. 5번 리을을 보니 격조사와 보조사를 결합하기도 라고 했는데 격조사라는 건 우리가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걸 격조사라고 하고 보조사라는 건 우리가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도나 도 하면 나도 밥을 먹었다 플러스의 의미 나만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은 안 먹고 나만 먹었다라는 혼자의 의미 이런 걸 우리가 보조사라고 하죠. 그러면 리을을 지금 보시면 격조사하고 보조사가 함께 쓰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마약계로 향하여 아르시대라고 지금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마야하고 나서 뭐뭐깨로 이게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데 여기 우리가 도만과 같은 보조사는 사용되지 않았죠. 여기서도 지금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에 뭐뭐 도, 뭐뭐만 이런 부사격 조사 사용되지 않았죠. 아니 부사격 이런 도나 만과 같이 보조사가 사용되지 않았죠. 따라서 여기서 격조사는 사용되지만 중세국어에서 격조사와 보조사를 결합하는 경우는 나타나 있지 않다. 3번의 정답 5번이고요. 4번 보시면 보기에 대해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기억을 보니 어따는 중세국어의 시기에 어 앞에서 어간의 형태가 변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어따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 시기에 어미 어 앞에서 형태가 변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중세국어에서 자주 사용된 연음 현상에 의해서 현대국어에서 어가 중세국어에서 더라고 된 거지 어간이 우리가 변한 거는 아니죠. 알겠어요? 중세국어는 우리가 여기서는 어간이 변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고 2번 니은을 보니 깃다는 여기서 지금 기르니 원래는 물을 깃다 해서 기르니가 기르니라고 됐는데 깃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드가 르라고 변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있잖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드가 르로 변했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고. 다음 3번 디귿을 보니 파는 여기서 파 같은 경우는 그 디귿이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파는 현대국어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음이 사라진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어간의 모음이 아래 하나 사라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거고요. 리을을 보니 중세국어 활용식에 쓰였던 순경음이 현대국어에서는 반모음 우로 변했다라고 할 수 있겠군 이렇게 했는데 순경음이 지금 고우라고 해서 이 순경음이 우라고 변한 거 확인한다면 4번 맞는 거고요. 5번에 보시면 미음을 보니 짖다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형태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보시냐면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 짖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하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라고 했는데 똑같이 짖이지만 우리가 이 모음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에서의 변하는 모습과 여기 지금 보면 지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지어잖아. 여기 지금 이게 중세국어고 이게 현대국어인데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 앞에서는 이렇게 변했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에서는 이 스가 지금 여기서 사라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간의 형태가 짖과 지로 달라지기 때문에 5번은 맞는 것이지. 알겠어? 따라서 정답 1번. 됐니? 오케이. 5번. 5번 보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면 얘들아 5번까지만 하고 여기 6번부터 10번까지는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나가야 될 진도도 있으니까. 알겠죠? 5번 지금 보시면 5번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바탕으로 보기에 A 중 체험과 조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부속 성분이 있는 것만으로 고른 것에서 이 두 개가 적절하게 결합된 것을 고르면 된다는 것이. 그래서 A1 같은 경우는 내가 이루어져 바람의 간혼이라고 해서 체험 내 첨자 할 때 내에다가 주격조사 2가 붙었기 때문에 이건 체험 플러스 조사 A1 맞죠? 그리고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면 말씀이라는 체험 뒤에 여기서 지금 이라는 주격조사가 쓰였으니까 체험 플러스 조사가 쓰인 거 맞고요. 다음 디귿 같은 경우는 생인의 소리가 입조소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생인이라는 주격조사 뒤에 관형격 조사 이게 쓰였으니까 C도 맞고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귿하 D하고 D하고 E는 왜 아닌가 지금 여기 보시면 양자라는 지금 여기서 체언이 있는데 알겠어요? 양자라는 체언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낳은 자식이 양지 단정하여서 여기서 양지라는 거는 모습이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럼 여기서는 이 자체가 모습을 나타내는 뜻이고 여기 지금 주격조사 이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자체가 현대국어 모습을 나타내는 체험이고 주격조사 이가 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체험만 붙은 겁니다. 조사가 붙은 게 아니라.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내 미도리니에서 여기서 지금 보면 내가 이르느니 여기서 지금 봐봐. 일단 여기 여기서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유가 내가라고 쓰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세국어에서는 내라는 주격조사 뒤에 여기 지금 내라는 체험 뒤에 주격조사 다가 쓰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체험 뒤에 조사는 붙지 않고 체험만 붙은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1필자에서 어려웠던 중세국어 정말 정도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주차 나가야 될 진도가 있으니까 2주차 독서, 문법 등등 뭐 문학 등등 해가지고 순서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48쪽. 교재 48쪽 보시면 시작할게요. 인터넷 검색 엔진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한 문단 안에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하위 개념이 2개 이상 나열될 때는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하위 개념이 2개 이상 나열될 때는 그 아래 각 문단에서 이 하위 개념 2가지 이상의 것을 나열해서 병렬적 구조로 설명을 해줍니다. 지하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넷 검색 구조는 검색어를 포함한 웹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주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앞에 몇 글자만 쳐도 그 글자에 해당하는 관련 검색어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가 뚜루루루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웹페이지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보유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별표 100만 개 쳐야죠. 그러면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 아래에는 중요도와 적합도의 개념이 나올 텐데 먼저 중요도의 개념을 보시면 이 문단에서 중요도의 개념은 뭐냐? 검색 엔진,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안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사람들이 검색할 어떤 몇 단어에 대해서 보여줄 만한 단어들의 리스트를 미리 정리해 준다는 거야. 그게 인덱스죠. 그래서 인덱스는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 이제 우리 한국 웹사이트에서는 단어를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여기에는 우리가 웹페이지에 단어의 빈도수 등이 우리가 적었는데 다시 말해서 빈도수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그 웹페이지 검색창에 몇 자 치면 나오는 순서대로가 결정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때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된다. 즉 단어의 빈도수와 중요도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지. 표시해놔. 여기서 단어의 빈도수는 중요도랑 같은 개념이야.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중요도라는 거는 3문단에서 직접 나타나 있죠. 3문단을 지금 보시면 중요도는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특정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위주차지 링크 분석 기법. 중요도는 링크 분석 기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링크 분석 기법을 지금 보시면 웹페이지의 A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어떤 웹페이지가 있으면 그 A가 링크돼, 뭐 네이버에서 링크돼가지고 A로 올 수 있고요. 구글에서 링크돼서 A로 올 수 있고요. 다음에서 링크가 돼서 A가 올 수도 있을 거야. 이 각 웹페이지로부터 받는 값의 합을 우리가 여기서 링크 분석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에 균등하게 나눠진다. 즉 네이버와 구글과 다음에 균등하게 나눠진다. 그래서 이 예를 보시면 A의 값이 4이고 그 A의 값이 나오는 게 다른 웹사이트에는 나오지 않고 만약에 네이버와 구글을 통해서 A라는 웹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다면 A의 값이 4라면 네이버와 구글에는 각각의 2의 값이 나온다는 거지. 알겠어? 이때 중요한 것은 A의 값 4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럼 그 다음 보시면 하지만 두 페이지가 실제로 갖는 값 A가 4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가 2의 값을 갖고 구글이 2의 값을 갖는 것은 지하나 저녁에 잠 못 잤어? 밤에 잠 못 잤어? 기지개 한번 펴세요. 얘들아 기지개 안 펴면 너희들 다시 기저귀 차야 될지도 몰라. 재미없어?
기지개 안 켜고 기저귀 찬다고. 나 애기 목소리 낼 수 있는데. 애기 목소리로 수업해줄까? 해볼게. 하지만 뚝배기가 뜻대로 갖는 값은 이에 댐핑인 달을 곱한 값이래. 여기 이 동그라미 띠띠고요. 여기에다가 댐핑인 달을 곱한 값이래. 와. 그래서 이에 댐핑인 자를 곱한 값인데 우리 소율이는 텀블러가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 댐핑인자라는 거는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네이버에다가 기아 타이거즈를 쳐서 웹페이지를 읽다가 그 어떤 링크는 들어가지 않은 거야. 왜? 이거는 꼴 보기 싫어서. 혹시 야구 팬이면 내가 이 의미를 알 텐데. 그래서 여기 혹시 여기에 지금 현재 프로야구에 뭐냐 하나, 삼성, LG 남았는데 그 팬 세 팀 중에 팬이 있어요? 없음 말고 KT니 너희들은? 나 안 해. 그래서 여기 보면 댐핑인자는 있다가 있지 않은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이거는 얘들아 1 미만의 값이겠지. 만약에 어떤 웹페이지를 읽다가 다른 웹페이지로 모두 다 이동하면 이 댐핑인자 값이 0이 될 거고 어떤 값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다른 웹페이지로 하나도 이동을 안 했다면 그때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확률의 개념처럼 0에서 댐핑인자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거죠. 근데 이 댐핑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가령 비율이 0.2면 댐핑인자는 0.8일 거야. 즉 여기서 만약에 댐핑인자가 0.8이면 네이버 2에서 0.8을 곱해서 실제 값은 1.6, 구글도 0.8 곱해서 1.6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웹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 값이 웹페이지의 중요도다. 즉 아까 우리가 A가 4의 값이고 네이버에서 그걸 반띵한 2가 나오고 구글에서 그걸 반띵한 2가 나왔을 때 이게 우리가 값이 아니라 댐핑인자가 0.8이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0.8에 해당하는 각각의 1.6이 바로 이 각각의 네이버와 구글이라는 웹페이지의 중요도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날마다 똑같은 거를 검색하는 검색어가 있는데 그 검색어 같은 거를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게 뜨지 않아. 거의 비슷하지만 어떨 때는 있던 게 사라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똑같은 검색어를 쳤는데 전에 존재하지 않던 다른 게 뜨기도 해. 그래서 웹페이지에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중요도를 갱신한다. 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특정 검색어를 매일 치는 게 있다 그랬지? 그러면 나는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제일 나한테 정보 얻기 좋은 내가 계산해야 되는 값이 있거든 매일. 그게 나와있는 그 웹페이지에 링크만 들어갔는데 그 링크가 항상 전에는 맨 위에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두 번째로 내려가 있대.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안 보여서 우리가 봤더니 그 위에 올라간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에 안 보이던 새로운 게 그 위에 떠 있더라고. 바로 그 웹페이지에서 주기적으로 중요도를 갱신하는 거죠. 알겠어요? 다음, 그래서 중요도의 값을 이제 하면 이번에는 적합도의 개념이 나와야 될 텐데 적합도의 개념은 뭐냐?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아까 우리가 인덱스라는 거는 이미 그 검색 엔진 값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어떤 거를 입력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나열할 값을 미리 정해 놓는다 그랬죠. 그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는다. 이때 적합도라는 데서 적합도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건 뭐냐? 단어의 빈도.
그리고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의 수, 그리고 웹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시기래.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검색어를 우리가 지나치게 막 검색어를 길게 하면 뭐 적합한 검색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좀 더 뭐 간단한 단어로 검색해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뜰 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게 바로 이게 적합도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적합도가 높아지는 거.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3D 영상화면 하는 모델링과 렌더링 개념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은 우리가 문제에 꼭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적어둬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이런 거 표시해야지.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리고 검색어를 포함한 다른 웹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우리가 웹페이지 다른 그 검색어를 포함한 다른 웹페이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합한 거를 찾기가 힘들겠죠. 선택지가 제한적이어야지 그 안에서 적합한 것을 찾기가 쉽겠지. 그리고 또 현재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평균 글자 수에 비해서 적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긴 검색어를 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찾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떤 검색어 평균 글자 수가 어떤 평균에 비해서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거기 보면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그리고 기타 항목을 적정한 비율로 합산해서 웹페이지를 결정한다 라고 나와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글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이것도 과학기술 지문이야.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값을 이루기까지의 과정 단계별로 스텝 1, 스텝 2, 스텝 3에서 과정의 설명 방법을 주로 얘기했다면 이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도와 적합도에 대해서 먼저 핵심 키워드를 던져주고 나서 2, 3문단에서는 우리가 2문단과 3문단까지는 우리가 중요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5문단 다음부터는 적합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지문에서 해야 될 메인 포인트는 중요도와 적합도라는 개념이 뭔지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원리 아까 4가 있을 때 2로 나눠지고 댐핑 인자의 값을 정의해서 그 댐핑 인자의 값에 따라 곱한 값이 실제 중요도이다. 이런 원리를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의 대표적인 문제가 몇 번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몇 번 문제냐면 3번 문제 51쪽의 3번 문제가 그런 대표적인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할 텐데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해주기 전에 선생님이 시간 한 1,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48쪽에서 49쪽 빈칸 채우기 먼저 해보십시오. 시작! 찬이냐? 왜? 얼른 갔다 와. 다 했어요?
슬슬 해보고요. 선생님이 아까 그 뭐지 시윤이가 말한 거 자기 정확한 시간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너희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알려줄 테니까 잠깐만. 응? 승민이 너는 네 시간 뭔 줄 알아? 네 시간 뭔 줄 알아? 토요일 6시. 이거 검색을 하면 나올 텐데. 검색. 아, 여기 있구나. 찾기. 승민이가 토요일 6시. 승민이 토요일 6시. 재하가 토요일 2시. 알겠지? 4시요. 4시. 아침 9시. 너 학교가 어디야? 진주. 시동중이지. 여기 표에 토요일 2시로 돼 있는데 아까 나오신 거에 9시 반. 그러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 한차연 선생님 맞아요? 네. 한번 이따 쉬는 시간에 데스크에 가서 한번 물어봐. 선생님이 여기 받은 표에는 지금 재하가 토요일 2시로 돼 있거든? 알겠어? 한번 물어봐. 알겠어? 데스크에다가. 그리고 세연이가 김세연이니? 네. 토요일 9시 반에. 바뀌었나봐. 너 일요일 중간고사 때 토요일 9시 반에 했어? 저는 토요일 9시 반에. 중간고사 때 그랬어? 네. 근데 여기 지금 최종 표에는 선생님이랑 일요일 6시. 저는 그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토요일 9시 반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저 지금까지 쭉 그때로 들었는데. 한번 데스크에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시윤이 일요일 6시. 저도 토요일 아침에. 한번 물어봐 그러면. 그리고 원희는 일요일 2시. 찬이는 일요일 12시 반? 네. 지안이 김지안? 토요일 2시? 맞아? 일단 여기는 그렇게 돼 있네. 학교가 어디야? 방교? 혹시 공부 토요일 2시로 되어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이상한 거 있으면. 소율이도 학교가 방교, 이산, 시동 중에 하나냐? 맞아? 이게 토요일 2시로 나와 있어요. 뭔가 달라요. 알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최종 결정표에 토요일 2시로 나와 있어. 한번 데스크에 들어가. 잠깐만. 내가 한번 잠깐. 시 뭐냐? 몇 시 오시면 몇 시? 27. 에이, 뭐 수시는 벌써 하셔 가야겠어.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좀 학원 갔다가 다시 가고 학교 가서 아니 심지어 스카가 준비해야 되는데 저녁에 해야 되는데 옆자리라고. 이거 어떻게 하지? 개수를 아침이랑 걔에다가 촬영을 내가 되게 빨리 와서 빨리 먹어야 돼. 학원 안 가고 싶지. 그리고 신고 해야 되는데 일요일에 학원 가야죠. 미인이 좋아해가지고 뭐도 많이 먹었지. 그건 다시 얘들아, 혹시 문제 한번 미리 좀 풀어보고 있으세요? 나는 두개 먹었어. 너가 미인이 잘생겼다. 얘들아, 거기 뭐냐? 얘들아, 선생님 말 들어봐. 토요일 뭐냐? 치동중학교에서 며칠 있잖아. 거기 치동중학교에서 표에는 아니고 우리 종이 그 프린트물에는 토요일 9시 반으로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수요일 어제야. 그치? 근데 물어보니까 토요일 2시가 맞대. 그거 고쳐줘서 토요일 2시네. 2시에서 5시간. 이산도 거기 다. 방교, 이산, 시동 거기 다 지금 보면 방교도 중학교도 토요일 저기 우리 이거 프린트에는 토요일 9시 반, 그리고 이산중도 토요일 9시 반, 그리고 시동중도 토요일 9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 2시로 바꾸세요. 알겠어? 그리고 뭐냐, 시윤이랑 시윤이랑 세연이가 그것도 물어봤는데 토요일 9시 반에 있다고? 그거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보면 토요일 어떤 선생님이랑 했어? 선생님. 저 주말에 안 가서 특상 교재. 그렇게 해도 된대. 그렇게. 9시 반에 지금 여기 표에는 너희들이 지금 민시윤이랑 김세윤이 선생님 내 반이 배정돼가지고 일요일 6시로 돼 있거든 지금. 근데 내가 물어봐서 너희들 그런 상황 물어보니까 토요일 9시 반으로 바꿔도 괜찮대. 알겠어? 문제 얼른 풀고 있어.
그럼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제 언제 줘요? 어? 언제 줘요? 이거 다 하고 뭐냐 뭐 이거 뭐냐 이거 독서 다 하고 알겠지? 좀만 힘내자. 잠깐만 그렇게 많은 거 같은데. 뭐가? 너무 많은 거 있어요. 아니야 해야 해. 얘들아 여기 봐. 얘들아 귀가 따갑지? 원이랑 찬이를 또 욕해. 얘들아 여기 봐. 검색어 친구도 작합도 인덱스 OX 지금도 링크 분석기가 링크 하 됐나요? 뭐가 많아? 50쪽에 1번, 2번 51쪽에 3번 51쪽에 4번만 하면 끝나구만. 그치? 우리 여기 네 문제까지 설명하고 우리 10분 쉬는 걸로 하자. 여기 지금 보시면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기 전부터 이미 검색 엔진에서 준비해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아니고요. 2번 사용자가 링크에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도 그치 우리가 댐핑인자의 정의가 뭐냐면 링크에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었어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었어.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번 이건 어디 나와 있어요?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웹페이지 이거 몇 문단이 나왔는데 이거 정답 근거 찾기 너희들 해야 돼. 어디 지금 있냐면 여기 있지. 댐핑인자라는 건 여기 보면 읽지 않는 여기 지금 보면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잖아. 그러면 댐핑인자는 0.8이고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60%면 댐핑인자는 0.4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20%랑 60%일 때 어떤 경우가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큰 경우야? 이 경우지.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니까 이동하는 비율이 80%로 0.8인 거잖아. 그러니까 댐핑인자가 값이 퍼센트가 작다라는 거는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크다라는 거니까 2번 선지 맞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1번의 정답 2번이고요. 다음 3번. 링크 분석 기법은 적합도가 아니라 중요도죠. 됐어? 다음 4번. 중요도는 다른 웹페이지에서 받는 값을 다른 웹페이지로 나눠주는 값에다가 이 나눠주는 값에다가 댐핑인자를 곱한 값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5번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어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낸다. 이거는 왜 틀렸어요? 5번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이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가 여기서 지금 잘못된 거예요? 5번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야?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가 아니죠.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어느 부분에 있냐면 이 부분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보면 검색 엔진은 검색 결과를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데 얘는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이야. 표시에는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 알파벳 순.
그러면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몫인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라고 했어.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가 알파벳 순인지 아니면 검색 결과에 따른 값인지 우리가 5번 선지만 가지고는 알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이것이 정확하게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가 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어떤 명제 판단 유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적절한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을 고려돼서 웹페이지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는데 아마 기억은 중요도고 니은은 적합도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화제가 되는 검색어들을 웹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한다. 우리가 글자 수가 평균 글자 수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 적합도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지. 다음 2번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를 연결하는 링크를 우리가 연결 링크가 많을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연결 링크가 많을수록 우리가 이 기억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죠. 그래 안 그래? 다음 3번 알파벳 순으로 앞순서에 있는 단어를 첫 부분에 많이 읽는다. 여기서 니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냐면 적합도지 니은이. 그래 안 그래? 아마 순서상 기억이 중요도고 니은이 적합도일 텐데 알파벳 순서대로 앞 순서에 있는 단어 여기서 우리가 검색어가 우리 국어로 치면 가나다라 순으로 우리가 많이 할수록 우리가 적합도가 높아진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찾는 단어가 다 흐로 자음이 흐로 시작하는 단어 그러면 찾지 말라는 소리야?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아닌 거고요. 다음 4번 다른 웹페이지를 많이 링크해서 여러 주제를 다루고 글자 수를 많이 하면 우리가 오히려 혼동이 와서 적합도가 떨어지니까 틀린 거고요. 5번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자 수가 평균 글자 수에서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된다는 것 이거하고도 우리가 연결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흔히 다루는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이나 모든 웹사이트에서 하겠지만 웹사이트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는 특정 웹사이트에서만 소수로 딱 있기 때문에 그 적합도가 오히려 올라가겠지. 알겠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무도 흔한 어떤 블로그나 그런 웹 링크가 많아서 10,000개 있는 것보다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적합도가 높은 한두 개만 나올 거니까 적합도가 올라가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이죠. 됐습니까? 다음 3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나눠주는 값에다가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이 표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너희들이 쉽게 알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원은 웹페이지고 화살표는 웹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화살표 방향의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됨을 뜻한다. 댐핑 인자가 0.5고 T의 값은 16으로 고정된 거래.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링크에 여기 지금 보면 고정된 값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A의 중요도는 16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중요도는 각각의 값에다가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이야. 그치? 그러니까 16이 아니라 8이지. 다음 A가 B와 D로부터 받는 값은 같다라고 했는데 A가 B와 D로부터 받는 값은 얘는 16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면 16이 여기 갈 거고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16, 여기가 8, 여기가 8일 것 같고 여기가 16이면 여기서도 방향이 하나니까 여기서는 얘가 16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거쳐서 가면은 반으로 나눠져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같지 않죠. 다음 3번.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B와 C의 중요도가 같아진다라고 그랬는데 봅시다.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이게 사라지는 거죠. 이게 사라지면 B와 C의 중요도가 같다라고 했는데 16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B와 C의 중요도가 같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면 16을 받아서 이게 16으로 가고 이 링크가 있으면 여기 8, 여기 8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여기서 B와 C로부터의 링크가 끊어지면 A로부터의 링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이 여기서 16 같은 경우에서 이 16에서 댐핑인자가 0.5니까 댐핑인자 값으로 해결해 볼게요. 여기가 8이고 그리고 여기가 8이면 A 같은 경우하고 얘는 어때? 끊어지면 여기서는 우리가 댐핑인자를 연결하는 이 화살표가 여기 있었을 때는 A 값이 2개에서 다 받았잖아.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만 받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A로부터 끊어지면 이게 끊어지면 이 16의 값을 A가 받는 거고 여기서는 C의 값을 지금 8이 나눠져서 받는 거니까 결국 A의 값은 B의 값보다 2배가 돼야 되지. 봐봐. 한 번, 두 번 거치고 얘는 한 번 거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가 한 번 반으로 나눠지는 거고 얘는 반에서 반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B하고 C의 중요도는 같지가 않겠죠. 다음 2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B의 중요도는 6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2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이렇게 추가되면 B의 중요도는 6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보시면 16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더러워지니까 이걸로 한번 볼게요. 여기 이 경우 보는 거야. 16이면 얘 같은 경우는 0.5여서 8이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간다고 가정하면 0.5 곱하기 8, 0.5 곱하기 8에서 4가 되는 거죠. 알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B의 중요도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4가 되고 이게 지금 여기서 2가 여기서 4가 반반으로 나눠져서 2에다가 댐핑인자 0.5를 곱하는 거니까 1, 1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다 합하면 4에다가 양 옆으로 나눠준 1, 1까지 더해줘야 되니까 1, 4, 1 해서 B의 중요도를 6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는 지금 보면 B의 중요도는 이 1의 값과 이 4의 값과 이 1의 값을 다 더한 게 아니라 이 자체의 값만 중요도에 해당하죠. 여기서 지금 2 곱하기 0.5는 이미 A랑 C에서 간 거니까 이거는 B 자체의 중요도하고는 무관하니까 4번에서 중요도는 4가 되겠죠. 그리고 5번 2에서 C로 링크가 추가되면 C의 중요도는 5라고 했는데 그러면 2에서 C로 링크가 추가되는 경우 이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얘는 16에서 여기서는 지금 이 자체가 0.5 댐핑인자가 8이니까 이 8이 다시 한번 댐핑인자 0.5랑 결합해서 4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게 8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4 갔으니까 여기도 4란 말이야. 그러면 1이 2가 가고 1이 2가 갈 텐데 이 각각으로 가는 모든 댐핑인자의 값도 0.5니까 B에서 C로 가는 건 2 곱하기 0.5 1일 거고 여기서 지금 16에서 C로 가는 거는 16에서 88 나눠진 거에서 8에다가 0.5를 곱한 거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4 해서 C는 5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5번에 2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C의 중요도는
5가 된다는 거 맞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알겠니? 다음 4번 볼게요. 4번. 4번 보시면 문맥상 A음이와 가장 가까운 것은 하는데 여기서 넘다라는 거는 어떤 기준점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점을 초과하다, 넘어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거는 자정이 넘다. 1번이 정답이고 이거는 우리가 클라임의 의미니까 틀렸고요. 철새들이 국경을 넘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경선을 넘어서 펄펄 날아갔다라고 했는데 문맥상 A의 의미 보시면 수백 개가 넘는 항목, 수백 개라는 기준, 어떤 수치를 넘는 거잖아. 수백 개를 넘는다라는 건 어떤 기준이나 수치를 넘는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이 기준이나 수치, 자정, PMAM 하는 것보다 00시 00분이라는 어떤 기준, 수치, 시간을 넘는 거니까 1번이고 여기서도 뭔가를 넘는다는 의미지만 이건 어떤 수치를 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선을 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죠. 그리고 얘는 고비를 넘다라는 건 고비를 극복하다. 그리고 냄비에서 물이 넘었다라는 건 넘쳤다의 의미니까 여기서 맞는 것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으면 고생하셨고요. 10분 쉬었다가 우리 수업하고요. 원희랑 찬이 같은 경우는 그 편의점 가서 사이다는 사오되 늦게 들어오지 마.